자, 김가람의 남바다,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김가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이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집을 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서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금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같은 혼란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떻습니까? 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을 이제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쪽으로 이제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을 먼저 살펴보면요, 제 6조의 3항에서 임대인은 이제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뭐 임차인이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뭐 세를 줘보니까 좀 싫어진다, 아니면 집을 좀 더럽게 쓰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는 네. 이유만으로 이제 나가라 이렇게 못하고요. 네. 요즘 특히 이제 반려동물 문제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특약으로 반려동물을 뭐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그냥 이 집을 좀 더럽게 쓰는 것 같으니까 임의로 키우지 마라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네네.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네네. 특별한 이유, 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뭐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다. 뭐 이게 이제 기본 골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이거는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나가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전세 보증금 상한선을 5%로 막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도권이나 인기 학군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늘 많기 때문에 전세값이 막 하루가 다르게 치솟다 보니까 이제 기존 임차에게 5% 올려받느니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심하면 뭐 50%로 더 올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일단 내가 들어가서 살겠으니까 나가달라. 이래놓고 한두 달 살짝 비워두고 예. 다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나는 사정이 생겼어 이러면서 다시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이런 편법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갱신 거절로 인해서 제3자한테 임대를 한 거를 발각이 되면은 예. 이제 아예 손해를 배상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전은 뭐 어떻게 도의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손해를 입증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손해액을 규정을 해놨냐면 예. 이제 보증금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월 차임으로 전환을 해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고 이제 갱신 거절 당시 그 임차인이 내어야 하는 그 차액 이게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잠깐만, 너무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월 차임을 60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네, 월 임대료를. 근데 임대인이 이거를 월 100만 원에 다른 사람이 줬잖아요. 네. 그럼 차액이 40만 원이에요. 네. 월. 이것을 2년분. 2년분. 24네요. 곱하기 24. 네, 20 곱하기 24. 제가 계산이 안 되네요. 아니면은 이게 아마 이제 보증금 뭐 100에 그 월 60이면 이거를 또 그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네. 그거의 3개월분이나 그래서 그 여러 개 중에 이제 큰 금액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전엔 뭐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사실 제가 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뭐 죄송하게 됐네요. 이렇게 이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딱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확인해 보니까 960만 원. 네. 맞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본인이 이제 소득을 얻었으니까 네네. 이익을 얻은 분에 대해서 네네네.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갱신 거절했다가는 손해배상은 물어줘야 된다. 뭐 네네. 정확하게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뭐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뭐 어떻게 어떻게 물어주는지. 물어주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과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를 끼고 사고 파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를 준 임대인이 이걸 이제 좀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제 전세를 끼고 다른 사람을 이제 매도하는 경우
이제 새로 산 사람은 나는 그 집에 들어가려고 샀다. 네네.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한급씩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례를 살펴보면 그 서울 동부지법에서 이제 집을 산 사람이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그 전에 있던 임차인한테 네. 나가러 소송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제 원래 그 임차인은 전 주인한테 내가 이제 앞으로 2년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전 주인이 안 된다. 왜 안 되죠? 그랬더니 이거를 제3자한테 팔 거다. 네네. 근데 그러면 제3자한테 파는 거는 제3자한테 파는 건 파는 거고 나는 계속 살겠다. 그러니까 세를 끼고 팔아라. 나는 끼고 들어가겠다. 예, 그 말씀이시죠. 근데 하급심 판결에서 어떻게 나냐면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그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를 다 승계를 하기 때문에 그 기존 집주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했으면 그것도 승계가 된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게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나왔지? 보통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고 어쨌든 집을 팔든 말든 본인이 실거주가 아니면 임차인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똑같은 사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세입자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할지 말지는 새로 산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 임차인이 나는 더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의 상대방 그 사람에게 딱 고정이 되는 거지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승계받았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하고 지금 판결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결론만 보고는 딱 상반된다는데 아무래도 내부 사정이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빨리 좀 판결이 딱 나와줘야지 가이드라인이 나와줘야지 이런 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걸 딱 방지하고 있는데 그럼 제3자한테 판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밀하게 입법을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고심 가고 대법원 가야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항소할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야지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일단 판결이 나왔으니까 하급법원에서 그럼 한 1, 2년은 걸리는 거네요. 그죠? 네네. 최소한. 아니 그러면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조금만 좀 쉽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 보통 이제 집을 계약할 때 2년 뭐 전세나 뭐 달세 해가지고 2년을 계약하고 나면 일단 한 번은 더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해 달라 할 수 있게 법에 보장해 놨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비워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비워줘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 경우는- 근데 그게 거짓말인 경우에 그러니까 밝혀지면 손해배상 해야 네,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밝혀지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거기 잠복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사실 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집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사실 제일 예.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편물인데 또 거기 들어서 우편물을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그거 좀 한데 너무 어렵네. 만약에 이제 걸리면 그래서 이제 그 임대인이 순순히 그 미안해 내가 거짓말해서 돈 줄게 이런 경우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아니 문제를 준 이분이 사람이면 순수하게 내가 돈 들어갈 안 테니까 주겠죠. 나가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단이면 그게 뭐 보통뿐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처음부터 꾸몄다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짜, 좀 예. 소송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변호사님이 좀 바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래서 자꾸 이제 드네요. 뭐 그 소송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지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예. 그걸 생각을 많이 못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은 주시는 게 맞아요. 버티면 이자도 줘야 되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양육비 네. 지급 오늘 얘기해야 돼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한부모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게 도대체 법을 뭐 어떻게 만들어서 그런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그 제가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고 제가 아이 안 키우니까 양육비 넉넉하게 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양육비가 자녀한테 온전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받아서 쓰는 게 아니냐, 애들한테 제대로 주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개인적인 뭐 재산이 많으면 또 주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아서 그래서 법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출국 금지. 그리고 신상 공개,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까지 시킨다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뭐 배드 파더스 해가지고 신상 공개하고 뭐 이런 건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해 보니까 사실은 양육비 안 주라고 별의별 핑계도 다 대고 연락도 안 받고 이래가지고 양육비 못 받아서 소송 진행하는 분이 많다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직장을 관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양육자가. 왜냐하면 양육비 내 4대 보험이나 이거 원천 징수되는 예. 소득이 딱딱 드러나면 양육비 줘야 되니까 그때 나 지금 놀고 있어 못 줘.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네. 자, 이런 경우도 보고 예. 또 이제 양육비 이혼하면서 왜 양육비를 일시불 안 주냐. 지금은 저 인간이 잘 버는데 네네. 나중에는 믿을 수가 없다. 좀 일시불로 달라. 근데 상대방이 그래 내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일시불로 줄게 이런 문제가 없지만 네. 사실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상대방이 일시금으로 안 주겠다 그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잘 받았는데 그때 좀 네네. 많이 받아주지 않았냐. 근데 이런 이제 음악도 듣기도 하고. 미지급하게 되면 처벌 네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국 금지, 신상 공개, 운전면허 정지 뭐 이런 꽤 강력해 보이는 제재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이런 조치는 이제 좀 획기적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인 경우에는 또 이건 또 안 된다. 그리고 출국 금지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 경우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인 경우가 이제 대상자가 되는데 예. 5천만 원 정도 되려면 저희가 양육비가 정말 한 달에 많이 받아야 뭐 150 이렇거든요. 정말 몇 맥시멈. 년을 그럼 몇 년을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럼 또 출금지 신청하고 감치명령 신청하고 그럼 그 사이에 아이가 이미 후적 커서 그렇겠네. 성년에 예. 달해버려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명단 공개 역시 이제 성명, 나이, 직업 정도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제일 강력한 명예형이라고 해서 이제 얼굴이 공개되는 게 제일 이제 바로 예. 효력이 있는데 뭐 성명, 나이, 직업 정도 공개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제재가 될 것이냐. 이것도 역시 그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재 앞서서 제가 계속 이제 감치 명령이 뭐냐면은 가정법원에서 일정한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뭐 구치소 같은 데 이제 구인을 시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네. 예. 일단은 이제 이런 걸 명예형을 하기 전에 일단 좀 가둬두면 사람이 뭔가 신체의 자유를 박탈을 하니까 네.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감치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도 소송이거든요. 신청을 해야 네네. 되거든요. 그럼 상대방 주소지에 송달이 돼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감치 명령 신청이 들어왔다. 근데 난 못 받았다 그런 경우. 그렇죠. 왜냐면은 뭐 주민등록을 다른 집에 해놓거나 친구 집에 해놓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안 받으면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걸로 시간 끌고 저걸로 시간 끌고. 그러니까 이 감치 명령을 좀 신중히 하자는 의미에서 앞에 뒀겠지만 사실 이제 양육자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바로 돈이 들어와야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네. 있는데 네네. 이것도 기다리고 그래서 좀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청취자분께서 소송 너무 길게 걸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소송하고 다 하다 보면 아이가 다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 아이 커도 나중에라도 그거를 좀 보상 차원에서 하면 그냥 되는데.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끝까지 받긴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양육비 채권이 10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10세 때 이혼을 했다. 그럼 이제 20세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20대 때 뭐 이제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 과연 그때도 안 줬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는 주겠나 그때는 하는 생각도 주겠습니까? 들고. 참 몹쓸 사람들 진짜. 예, 자기 자식 키우는 돈인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코로나 걱정 언제쯤 안 하겠노 싶은데 아직까지도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날씨도 요즘 뭐 낮에 부산 좀 특이하게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쨍한 날이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은 유혹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방역 수칙 잘